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장관의 김윤덕, 문체부 장관의 최희영 지명,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문체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 진짜 관심이 많이 가는 장관이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인데 뭐지? 자,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희용 놀 유니버스 대표. 이거 놀 유니버스가 옛날 인터파크를 요즘에 놀이라고 이름 바꾸고 막 광고 때리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입니다. 자, 최휘영이라는 양반은요, 네이버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이버를 굉장히 또 성공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인터파크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여행 플랫폼 창업하기도 했었고,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 출신이죠. 기업 대표 출신입니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다. 국토부 장관 후보인 김윤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하고 지역균형 발전, 국토건설, 교통모빌리티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사실은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 누가 온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빠꼼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휘둘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이 최휘영이라는 네이버 출신의 사업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체육부 장관, 축구협회 문제라든지 배드민턴 협회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오래된 적폐들, 비리들 이런 것들 좀 뿌리 뽑는데 좀 앞장서 줄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문화가 곧 산업이다,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계의 비리나 이거보다 문화로 돈 벌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화부와 체육부가 갈려야 되지 않나? 이게 좀 너무 달라요. 보건과 복지부가 좀 나눠지고 문화부와 체육부가 나눠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 쪽에 지금 방점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건 쪽에다가 방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 쪽이냐 보건 쪽이냐에 따라서 한쪽이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부와 체육부를 분리하고 보건부와 복지부도 분리해야지 되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이찍들이 정권 잡으면요, 보건복지부에 보건보다는 경제 관료들을 꽂았습니다. 왜 그랬냐? 국민연금 때문에. 돈을 거기서 엄청나게 크게 굴리기 때문에요. 박근혜 때, 이명박 때 다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그 금융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앉혀요. 그래서 이게 보건과 복지가 좀 다른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 쪽에다가 방점을 좀 찍었죠. 이번에 정은경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도 문화체육부는 체육 쪽보다는 문화 쪽입니다. 문화를 산업화시켜서 이걸로 일자리 만들고 돈 좀 벌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는 인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 낙마할까? 일단 교육부 장관은 무조건 낙마한다. 예. 교육부 장관은 조선일보에서도 엄청 까더라고. 아니, 조선일보가 왜 까지? 니네 편이야. 평화의 소녀상 못하게 막고 논문 위조하고 제작과 논문 베끼고, 아니, TV조선에서 엄청 까요. 교육부 장관 후보를.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니네 편인데 엄청 까더라고. 일단은 그 사람 하나 낙마시키고 청문회 가면은 뭐 낙마될 사람 몇 명 있지 않을까, 염두에 두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첫 NSC를 주재했는데 남북 평화가 실용적 해법이다. 남북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이게 이제 보도가 좀 됐고, 국익 중심 안보 기조를 강조했고요.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제 아닙니까? 남북 문제가. 여기에 이제 안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북한이 핵을 거의 가지고 있다,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가 있다. 대한민국은 핵은 없지만 핵 버금가는 현무5가 졸라 많아. 그거 몇 개 동시에 쏘면은 전술핵 수준입니다. 군사력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북한이 우리를 뭐 이긴다?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근데 어쨌든
평화가 있어야 돈이 온단 말이야. 전쟁의 리스크를 줄여야 주가가 올라요.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우리나라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남북 평화가 실용적인 해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중소기업계 남북 경협 물꼬 트여 개성공단 재가동 되길. 개성공단부터 출발해야 되거든. 자, 개성공단을 했었던 사람들은요 무조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 여기가 꿀이거든. 꿀이라는 걸 기업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동남아나 이런 데 인건비 싼 데로 가는데 거기랑 개성공단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비교가 안 되냐? 일단 말이 통하고 사람들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다르고 불량률에서 압도적 차이. 불량률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그래서 다들 개성공단에서 공장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분명히 개성공단부터 열기 시작한다 이 생각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개발해야죠. 개성서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도로 뚫고 철도 놔줄게. 철도 뚫고 러시아 가스관 또 하고 대륙철도 뚫어야지. 대한민국 건설사들 살려면 북한 문 열어야 됩니다.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이건 팩트입니다. 북한한테 다 바친다? 미쳤니? 우리가 북한한테 바치게? 정신이 나가도.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3%입니다. 갤럽인데 저번 주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TKPK도 55%. TKPK도 이재명 잘한대. 이재명 잘한대. 아이고, 상황이 이렇다. 이재명 대통령 일 진짜 너무너무 잘해요. TKPK도 지금 분위기는 좋다. 물론 선거철 되면 TK는 아이고 미끄러졌네 이러면서 2번을 찍지만 PK는 좀 다릅니다. PK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TK는 못 먹어도. TK는 딱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지 않겠나? 이 정도면 정신 차렸어. 그러면서 2번을 찍는다고. 부산 사람들은 조금 다르고 해수부 내려가고 HMM 내려가고 젊은 사람들 좀 쫙 내려가면 판때기가 달라진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왜 내려보내겠습니까? HMM 왜 내려보내겠습니까? 거기 노인과 바다거든. 젊은 사람 좀 가야 돼. 판때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불경 먹겠다. 이건 확실합니다. PK는 먹어야 돼요. 자, 이재명 대통령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